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위치 라우터 보안 파트 2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관련된 암호화, 그리고 권한 수준, 그리고 필터링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워드 관련된 부분인데, 시스코 라우터에서 패스워드를 설정을 했을 때 그 패스워드들이 암호화돼서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크릿이나 이런 옵션을 주었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문 형태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패스워드들을 이제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자, 패스워드들의 경우에 여기 보면 enable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린이라는 패스워드를 넣었을 때 자, 러닝 컴픽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 이렇게 평문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문으로 암호화가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었을 때 이게 유출이 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패스워드들을 다 인크립트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안전하게 해시 처리된 암호로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솔 같은 경우 또는 이제 VTY 관련된 부분들의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도 이제 패스워드 해서 뒤에 저장을 하게 되면 평문으로 저장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시로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자, 관련돼서 이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쪽 라우터 콘솔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enable 패스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enable 하게 되면 이제 시크릿을 많이 쓰죠. 이제 그 자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로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패스워드 설정을 하고 들어가 보면 이쪽에 enable 패스워드가 이렇게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패스워드 설정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패스워드들이 평문으로 저장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전하게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자, 패스워드 인크립션 서비스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면 평문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렇게 해시화돼서 이제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시 같은 설린이라는 이름을 넣었지만 패스워드를 넣었지만 이제 해시 값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저장되는 건 항상 달라지죠. 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스템마다 또는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다른 값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를 간단하게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 수준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든 이제 운영 체제가 들어있는 시스템들은 다 이런 권한 수준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정 그리고 계정에 따른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이제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때도 이런 접근 권한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여기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어, 실행 권한 이것도 결국에는 접근 권한의 이제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리눅스에서 특정한 명령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세부적으로 줘서 결국에는 그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같은 큰 범위 안에서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한 수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같은 방식으로 라우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시스코에서 0부터 15까지 16 수준의 권한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지금 이제 디세이블에서 이네이블 전 모드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 이 모드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들어와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레벨이 1입니다. 1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네이블을 하게 되면 바로 레벨이 10으로 바뀌죠. 여기 있는 것처럼 레벨이 바로 15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이블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명령어도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1단계 레벨 1에서 볼 수 없었던 명령어들이 여기서 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명령어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레벨 1에서는 볼 수 있는 명령어가 그 모어로에서 딱 2페이지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15단계, 15레벨이 되면 여기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을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명령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권한, 어떤 권한 수준이나 레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자체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명령어에 대한 그 접근 권한도 같은 방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잠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용자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사용자에 따라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어드민 1이라는 사용자를 만들었고 자, 레벨을 10으로 줬습니다. 이쪽은 어드민 2라고 만들었고 레벨을 5로 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권한을 줬을 때 여기 보면 명령어에 따라서도 권한 수준 줄 수 있으니까 자, 핑이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이 명령어를 10 이상만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이하, 그 밑에 있는 레벨을 가진 사용자들은 이걸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사용자는 만들지 않고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가서 지금 이제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줘보는 겁니다. 먼저 자, 레벨을 10으로 핑이라는 명령어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빠져나가죠. 자, 지금은 명령어가 우리가 자, 여기 잠깐 보면 자, 핑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지금 없습니다. 이미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 당연히 여기에서 핑이라는 명령을 해도 명령어 자체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자, 프리빌리지를 그러니까 권한 이네이블로 프리빌리지가 올라가서 권한을 사용해 보면 당연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해당 명령어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도 보면 이쪽에 당연히 15니까 레벨이 15니까 이렇게 핑이라는 것도 다 쓸 수 있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달라집니다. 이건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생성을 실제 해서 그 사용자별로 알맞은 명령어들, 권한들을 딱 정해서 이제 역할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전체 관리자와 그다음에 일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 또는 사용자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한 수준 권고사항입니다. 이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장비들의 제조사에서도 권고사항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장비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또 이제 기관, 공공기관이나 보안기관 이런 데에서도 이런 권고사항을 줍니다. 그래서 라우터에서 어떤 명령어들은 레벨 몇 이상 또는 관리자 권한 뭐 이런 것들을 가진 계정에서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보안 권고사항을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원격으로 접속하는 부분들이나 접속 관련 외부 접속하는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라우터에서 중요한 설정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로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15 이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공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령에서 했던 것처럼 레벨 15로 이런 명령어들을 다 제한을 걸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내용들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추가 명령어들 집어넣어서 이제 관리할 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뭐 지침이나 내규를 지정을 해서 또는 매뉴얼을 지정을 해서 이제 같이 배포를 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뭐 따로 실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불필요한 서비스라고 하는 건 지금 라우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라우터 플러스 뭐 서버나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클라이언트, 뭐 PC 같은 내부 설치된 운영 체제,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들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중에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윈도우를 집에서 쓰고 있다, 윈텐을 쓰고 있다 한들, 거기에 보면 이 윈텐 같은 경우가 뭐 가정에서도 쓰고 또는 회사에서도 쓰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그 중에 그런 뭐 회사 같은 데나 뭐 대규모로 관리할 때 쓰는 네트워크 관리 관련된 서비스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그런 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이제 편의성 때문에 나온 기능이고 또 다른 기능들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들인데, 이걸 이용해서 누군가가 침입을 하거나 또는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여기 이제 관리해야 될 서비스 목록이라고 몇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회사마다 해당 내용들을 다 추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ICMP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ICMP를 보게 되면, ICMP는 네트워크에 대한 그 상태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였던 프로토콜입니다.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 상태나 이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청을 하면 그쪽한테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정보 제공이 나중에 이제 공격 또는 공격자의 정보 수집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나머지 패킷의 경로도 마찬가지죠. 경로도 공격하는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단하고, 이런 부분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또 차단을 하고요. 또 HTTP 관련된 부분도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콘솔로 접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가상 원격으로 VTR로 접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왜 여기 이제 이거는 그 CLI죠. 명령어 기반인데 웹 기반, GUI 기반의 이제 웹 인터페이스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TP 웹브라우저 이용해서 관리자가 접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굳이 원격으로 접속하는 하나의 채널을 또 열어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면 차단을 해라 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자, CDP 관련된 부분도 랜 구간에서 시스코 자사 장비들끼리 서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 이것도 공격자한테 정보를 제공함으로 차단을 해라. 자, 그 나머지 기타 등등 이런 서비스들도 필요가 없으면 차단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시스템의 운영 체제 그 업데이트라든지 또는 버전이나 뭐 이런 또는 패치 등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탑재돼서 실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서비스는 차단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뭐 예제로 ICMP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차단할 때 사용되는 방식은 지금 ACL을 이용해서 접근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차단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ICMP 중에 MTU라는 걸 차단하고 제외하고 차단하는 걸 예제로 들었는데, 자, MTU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보낸다고 할 때, 자, 이런 데이터를 여기를 통과시켜서 보내면 이 데이터에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크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 크기. 그 단위 크기가 여기보다 크면, 이 회선이 수용할 수 있는 크기보다 크면 통과를 못 시키기 때문에, 자, 이거를 적절한 크기로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값들을 알려주는 게 이런 MTU 디스커버리 값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저 선로를 통해 내가 보낼 때 얼마 정도로 이거를 분할해서 보내야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되는 코드, ICMP 코드는 넘버는 허용을 해주고 그게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차단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인터페이스에다가 이 규칙을 적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방향상 들어오는 것을 할 것이냐, 나가는 것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제 핑을 보냈을 때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런 것들은
관리자에 의해서 이제 금지가 되어 있다. 관리 측면에서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시스템 그 운영하는 회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규칙, 세부 규칙들은 이제 적절하게 넣고 빼고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CMP, 뭐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언리처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일단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는 나중에 2학기나 또 1학기 말에 한번 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일종의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거죠. 특정한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공격 대상이 있으면, 자, 이 공격자가 있을 때, 자, 이쪽한테 ICMP로 브로드캐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한테 ICMP 요청이 가고, 브로드캐스트로 보내서 모든 호스트한테 다 요청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공격자가 보내는 요청은 이 공격 대상인 IP로 변조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낼 때, 자, A가 여기 있는 모든 호스트한테 브로드캐스트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모든 호스트는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응답을 A라고 했던 얘한테 보내주는 거죠. 여기. 그래서 공격자가 이제 공격하는 대상,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소스를 변조해서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이 공격 대상이 받아서 공격 대상이 서비스에 장애를 겪게 되는 뭐 이런 걸 유발하는 공격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이렇게 아예 서비스로 개발이 돼서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단에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적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기능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건 확인을 해서 이제 보안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리처블도 마찬가지입니다. ICMP로 어떤 데이터를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값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죠. 그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런 언리처블 메시지에도 여러 가지 포트의 오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도록 차단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점들을 계속 줄여주는 거죠. 외부에서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스캐닝을 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줄여주는 그런 옵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예제로 지금 두 가지만 뽑아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주소 위조 방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조 방지는 어떤 출발지 주소나 목적지 주소가 될 수 없는데 그런 주소들을 이용해서 패킷을 보내고자 할 때는 그 주소가 위조됐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주소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여기 있는 이런 사설 IP 단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루프백,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사설 IP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정상적인 통신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테스트 용도나 특정한 용도, 라우터에서만 쓴다거나 뭐 이런 용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라우터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되는 주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차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습에서 지금 토폴로지를 만들 때 이제 편의상 사설 IP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설 IP는 실제는 인터넷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이것들은 나중에 나트라는 걸로 공인 IP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습에서 그냥 편의상 라우터에 사설 IP를 막 넣었는데 이게 인터넷 실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수업 진행할 때는 가능한 공인 IP로 다 세팅을 해서 실습하는 걸로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이런 기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라우터를 사설 IP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집에서도 사설 IP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공유기가 이쪽에 들어있죠. 우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공유기가 있으면 그 공유기에 나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유 IP로 바꿔서 내보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런 사설 IP 대역들, 클래스별 사설 IP 대역들은 라우터에서 통과되지 않는 IP고 루프백도 당연히 라우터 통과할 일이 없죠. 그리고 멀티캐스트나 예약된 주소들도 통과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IP 주소를 이렇게 차단을 해봐라. 자, 리스트 15로 그냥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차단하는 규칙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면 지금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대로 똑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라우터 1번 있고 2번이 있죠. 그러면 19168 1번 대역을 한번 차단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차단을 해보죠. 라우터 2번에서. 자, 라우터 2번에서 이 왼쪽에 있는 IP 대역을 19168 1.0 네트워크가 나왔을 때 이제 막아보는 겁니다. 자, 현재는 여기 191이 IP가 1.1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2번대 네트워크로 잘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여기 라우터 2번에서 사설이 넘어왔을 때 이제 막아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 2번. 그래서 사용되는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이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명령어 어차피 이제 매뉴얼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제 어느 구간에서 적용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68 1.0이 넘어왔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해주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여기 일단 밖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 시리얼에서 막는 게 좋겠죠. 시리얼에서 일단 막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거죠. 인도 맞고요. 자,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핑을 보내봤을 때 조금 전과는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우터 쪽에서 지금 차단을 해버린 거고 이제 이게 뭐 메시지는 보여지는 메시지는 어떤 운영체제에서 내가 테스트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뭐 리눅스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뭐 막혔다 또는 차단됐다 필터됐다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쪽에서 얘를 이쪽 19168에서 넘어온 이 시리얼 부분에서 19168 1.0 네트워크를 다 거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IP 주소들도 같은 방식으로 네트워크 주소죠. 결국에는 이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차단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명령으로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출력 관련된 부분인데 출력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내부 네트워크,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라우터 1번이에요. 자, 라우터 1번에서 봤을 때 일단 사설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건 19168 1.0 네트워크는 나갈 수 있는 거죠. 밖으로.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있지도 않은 뭐 14.0.0.1이라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없는 IP 주소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거는 차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에서 주소가 위조된 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거를 막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로 얘기해서 허용할 수 있는 IP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내부 네트워크만 허용을 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차단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웃 방향으로 아웃으로 다 차단을 걸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변조된 IP가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보안인데 이제 라우팅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죠. 실제 라우터들이 서로 뭐 RIP나 또는 EIGRP나 이런 OSPF나 또는 BGP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라우터 간에 이렇게 라우팅 정보를 교환해서 이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누적이 되거나 갱신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특정한 라우터가 준 정보를 어떻게 바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즉 중간에 변조되어 있는 라우팅 정보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인증이라는 걸 통해서 걸러낼 것이냐 그냥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해봤던 부분들은 이제 그런 인증 관련된 부분이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용해보는 부분이죠. 참고로 여기 있는 정적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걸 다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세팅하지 않는 한 변경될 일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에 비해 불편함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동적 라우팅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자, RIP 같은 경우는 버전 2부터 OSPF, EIGRP, 이런 BGP 등은 기본적으로 인증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에 지금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라우터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합니다. 근데 이거는 라우터 자체에 대한 패스워드가 아니라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인증하기 위한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뒤에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으로 매뉴얼을 똑같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런 부분은 없을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지금 클래스에 올려놨지만 잠깐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RIP다 관련된 부분이면, 자, 여기에 지금 각각의 라우터에 이미 인증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설정을 해놨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IP 관련된 부분이 인증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키체인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키 하나, 키 1만 넣어주면 되고, 거기 키스트링은 설린 2021 골뱅이 2021로 되어 있습니다. 이 키스트링이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이쪽에 이 라우터 2번 같은 경우에는 키스트링이 설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렇게 발송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라우팅 프로토콜 안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이 필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인증 관련된 필드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MD5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키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인증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서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받아서 라우터 안에 있는 MD5 알고리즘을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된 값들이 서로 같은지를 비교해서 이 라우터의 인증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 무시할 거냐 수용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했을 때 인증이 처리가 되면 이 뒤에 있는 이 라우팅 정보를 받아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는 값이 달라서 인증이 처리가 안 되면 이 뒤에 따라온 이 필드는 당연히 무시가 되겠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인증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키스팅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건 디버그 이용해서 그냥 RIP 거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MD5 인증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시가 되고 있죠. 패킷 정보가. 여기가 지금 인증이 안 됐습니다. 인증이 안 돼서 보면 라우팅 테이블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만 좀 들어와 있지, 상대방 쪽에서 보내주는 정보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바꿔주면 또 되겠죠. 자, 여기 가서 지금 키체인이 여기, 자, 이 부분이죠. 키체인이 여기서는 아까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쪽은 똑같이 키체인 10으로 해놨네요.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 부분만 맞춰주면 되겠죠. 자, 키체인은 지금 10번 키체인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키 지금 현재 1번으로 생성을 했고, 키스트링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 이제 바뀐 내용들이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업데이트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고, 이쪽에서 정보, 자기 것도 보냈고요. 그다음 업데이트가 됐고, 인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인증이 지금 리시브가 됐죠. 이그노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수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10.10.6이 라우터 2번입니다. 라우터 2번이
보내준 정보로 이용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좀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 이렇게 RIP 이용해서 인증된 정보를 통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관련된 정보를 똑같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라우팅 테이블 내용을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증이라는 최선의 절차를 거치고 그거에 의해서 인증이 통과가 되면 그쪽에서 준 정보를 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에 반영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있는 그 EIGRP도 똑같습니다. R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인증 정보 다시 보내서 이렇게 반영을 하지만 이제 EIGRP는 이제 확산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빨라서 EIGRP 관련된 부분 중에서는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바로바로 이제 반영되고 또 그게 수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포로지를 넣어놨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관련돼서도 아까 인증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뒤에 이 데이터가 이게 통과가 돼야만 이게 상대방한테 반영이 된다라는 거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EIGRP 관련된 거를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자, 지금 인증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클래스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서 받아서 인증 관련된 부분만 같이 맞춰주면 바로 동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EIGRP입니다. 자, EIGRP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라우터 관련된 부분에서 키체인 값 똑같이 넣어줬고 지금 그거에 의해서 서로 인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와이어 자크로 잠깐 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디버그로 봐도 되고요.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벤트가 날아오긴 하는데 일단 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키체인 지금 체인 1번이라는 걸로 지금 키체인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키값 1에 스트링이 여기는 2021 설린 202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설린이라고 지금 다른 키 스트링 값을 쓰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키만 바꿔주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키를 똑같이 맞춰주죠. 지금 체인 1이었죠. 자, 체인 1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키를 만들었고요. 스트링은 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키스트링 값을 바꿔주니까 바로 네이버가 지금 맺어졌죠. 맺어지고 이쪽 왼쪽에서 보면 지금 여기 이제 디버그를 펴놨으니까 더 상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처럼 이쪽도 라우터 2번, 10.6번을 네이버로 바로 추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10.10.4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서로 시리얼을 주고받고 있고 1968에 대해서 지금 광고를 지금 계속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968 2.0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수신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내용들이 지금 해서 지금 적용이 됐죠. 데이터가 적용이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EIGRP는 이제 확산 속도나 이벤트가 빠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 여기도 라우팅 테이블이 추가가 됐겠죠. 자, 그럼 여기 가서 키를 다시 한번 바꿔보죠. 자, 키스트링이 이게 아니고 잘못된 키스트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바로 인증이 실패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바로 삭제가 되어버렸죠. 여기서도 이제 인증이 실패가 됐고, 자, 라우팅 테이블도 뭐 마찬가지겠죠. 네이버가 없어졌으니까 그 네이버에서 준 레코드도 그렇게 다 테이블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증 관련된 부분들이 맞지 않을 때 서로 어떻게 되고, 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맞았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서만 간단히 봤습니다. 이쪽에서도 보면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찾기 위해서 계속 헬로 보내고 있다가 위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업데이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 발생하면서 실제 나중에 이제 헬로 에크까지 통과돼서 실제 업데이트 반영까지 쭉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EIGRP에서 기존에 어떤 여기 있는 인증 필드 관련된 부분 이렇게 활성화돼서 이렇게 다이제스트 값, 그러니까 MD 값이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방식으로 라우팅 정보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서로 인증이 통과가 되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똑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라우팅 정보 인증 관련된 부분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